현대사회에서 다이어트는 단순한 미용을 넘어선 건강과 직결된 평생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운동과 식이요법이라는 고전적인 방법 외에 체중 감량을 가속화시키거나 쉽게 만들어준다고 광고하는 수많은 제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 약품과 건강기능식품들입니다. 이 알약, 주사제 혹은 보조제들은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맞는 해결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위험과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이어트 약물의 세계를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특정 제품을 홍보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와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물의 효능, 작용 원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위험성과 안전한 사용 기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다이어트 약물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처방의약품, 즉 비만 치료제입니다. 둘째,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즉 다이어트 보조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규제 기준, 효능의 감도, 그리고 안전성 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지금부터 20분 동안 다이어트 약물의 복잡하고도 중요한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이어트 약이라고 하면 많은 분이 살 빼는 약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들은 비만 치료제로 분류되며 미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약물들은 체질량 지수, 즉 BMI가 30 이상인 고도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같은 비만 관련 동반 질환을 가진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즉, 이 약물들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비만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낮추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단순히 몸무게를 조금 줄이려는 분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처방되지 않으며 의사는 약물 복용의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할 때에만 처방합니다. 처방약은 복용 후 생활습관 교정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를 발휘합니다.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물 치료와 식단 및 운동을 병행했을 때 생활습관 교정만 했을 때보다 더 큰 의미 있는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수십 년 동안 발전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흔히 알려진 펜터민 계열의 식욕 억제제가 대표적이죠. 이 약물들은 단기간에 강력한 효과를 내지만 불면증, 불안, 의존성 문제 등으로 인해 장기간 복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비만 치료의 판도를 바꾼 새로운 약물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GLP-1 작용제입니다. 이 약물들은 우리 몸이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분비되는 천연 호르몬 GLP-1과 유사하게 작용합니다. GLP-1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동시에 뇌에 작용하여 포만감을 느끼게 하며 위장의 움직임을 늦춰 음식이 위에 더 오래 머물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식욕이 현저히 줄어들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임상시험에서 이 약물들은 참가자들의 체중을 시작 체중 대비 10%에서 최대 20% 이상까지 감소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과거의 약물들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GLP-1 작용제는 비만 치료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뛰어난 효과 뒤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릅니다. 비만 치료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변비 같은 위장관 증상입니다. 특히 GLP-1 작용제는 위 배출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완화되지만 때로는 복용을 중단할 만큼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거나 불안감, 수면장애, 심지어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약 역시 췌장염, 밤낭질환, 신장 손상 등의 위험이 보고되고 있으며 전문의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가장 불편한 진실은 이러한 약물 치료가 평생의 약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감량했던 체중의 상당부분이 비교적 빠르게 돌아옵니다. 이는 비만이 만성 질환이며 약물을 포함한 치료도 장기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약값과 평생 복용해야 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부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바이어트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법적인 정의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신체의 기능성 또는 생리학적 작용을 하는 영양소 또는 유효 성분을 함유한 식품입니다. 광고 문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의약품은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문구는 임상 실험을 통해 특정 성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음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지만 그 효과의 강도는 의약품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 효과는 미미하며 개인차가 큽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의 HCA, 녹차 추출물의 카테킨 등이 대표적인 성분이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 고칼로리 식단을 유지하면서 이 보조제만으로 체중 감량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마치 바닥에 난 구멍을 막지 않고 물을 퍼내는 것과 같습니다. 다이어트 약물 시장에서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불법 유통과 허위 광고입니다. 최근에는 전문 비만 치료제의 인기를 악용하여 일반 식품이나 검증되지 않은 성분을 유명 약물과 같은 원리라고 속여 파는 사기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승인되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조합하여 조제하거나 아예 위조된 가짜 약물을 제조하여 유통하는 사례도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제품의 문제는 단순히 돈을 낭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분이 불분명하거나 함량이 너무 많거나 적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급성 심부전이나 심장질환을 유발하여 사망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이어트 약물을 온라인 쇼핑몰, 개인 판매자, 해외 직구 등 비정상적인 경로로 구매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만약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처방받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정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제 앞서 나눈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약물을 고려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의학적 필요성 확인입니다. 당신의 BMI와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약물 치료가 정말로 필요한지 전문의와 솔직하게 상담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모 개선만을 위한 약물 처방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둘째, 약물의 작동 원리와 부작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 식욕 억제제인지, 지방 흡수 억제제인지, 아니면 호르몬 작용제인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복용 중 흔한 부작용과 특히 주의해야 할 심각한 부작용이 무엇인지 숙지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셋째, 약물은 보조도구일 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운동과 식단 조절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약물의 도움을 받는 기간 동안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물은 그 습관을 만드는 초기 단계에서 도움을 주는 촉매제 역할을 할 뿐입니다. 넷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약물 복용은 몇 주, 몇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약물의 비용, 보험 적용 여부, 그리고 평생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건강한 체중 관리는 단 하나의 자력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각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축은 영양입니다. 단순히 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피할지 결정하는 질적인 식단 개선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단백질, 섬유질 섭취는 포만감을 높여 식욕 억제하는 영양제로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축은 움직임입니다.
점점 칼로리를 소모할 뿐만 아니라 근육량을 유지하고 긴 시간 지나 수적입니다. 바다를 특히 빠르게 체중이 감량될 때 그 자리에 병행하는 것이 고요한 숨결만 건강입니다. 비만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감정적 식습관과 물결이 감겨 나는 그곳에서 있었어. 자라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나온 시간들 모두 앞으로 갈 길들까지 물 위에 비쳐 흔들려 바람 스치면 마음속 이야기들이 떠올라 파도 끝에 흘려보내 가라앉았던 기억들 조용히 떠올라 부딪히고 다시 흘러갈 용기가 생겨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그 사이 어딘가에 나의 하루도 머물다가 흔들리는 물결 속에 나의 맘